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설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시에 대한 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은 여러분들이 산문문학이고요. 소설 지문에서도 문제가 서너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소설의 3요소는 뭔가요? 그렇죠. 주제, 구성, 문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주제, 작품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내용,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구성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문체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제는 이제 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등장인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 간접 제시 방법,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서술에 의한 방식, 직접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체상의 특징은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서술상 특징 혹은 서술상 특징. 자, 서술상 소설에서 어떻게 작가가 자기 자신의 개성적인 글쓰기 방식을 드러내느냐 이런 거고요. 문체는 다른 말로 하면 글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글투. 우리가 사람마다 쓸 때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선생님 말투 다르고 이런 말투가 다 다릅니다. 자, 그것처럼 그래서도 작가가 자기 자신만의 글투가 고유한 글투가 나타난다. 이걸 문체라고 합니다. 자, 서술상 특징, 서술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자, 구성의 3요소가 있는데요. 구성의 3요소는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어떤 가지수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단순 구성이 있고 복합 구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 구성과 복합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소설에서는 이런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뒤에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읽으셔도 되고 지문을 보고 문제를 가져도 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요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흔히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된 제시문을 빨리 읽으면서 인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세요. 인물을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가 쉽고요. 따라서 주제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을 표시를 적절하게 잘 했을 경우 지문을 좀 더 쉽고 빨리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표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최초로 등장을 했을 때, 최초 등장했을 때만 표시를 하라.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는데요. 철수가 일어나서 철수가 밥을 먹고 철수가 학교에 가고 철수가 영희를 만나고 막 이랬어.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등장인물 동그라미 쳐라. 그러니까 철수를 다 칩니다. 이렇게. 근데 한 지문에서 철수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나오죠. 정신이 없어. 이렇게 치면.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최초로 등장하는 경우만 표시하세요. 뒤에 나오는 경우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처음 나왔을 경우에만 우리가 동그라미를 친다. 자, 영희가 나와서 영희를 만났어. 그러면 영희도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나왔을 때만. 자, 그래서 최초로 등장했을 때만 표시를 좀 하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등장을 했을 경우 보통 2인 이상이 소설에서 등장을 하죠. 2인 이상 등장했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관계를 신경을 써야 된다. 관계. 등장인물들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또 소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뭐 긍정 부정이라고 하지 않고 소설에서는 우호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적대적이다 혹은 갈등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갈등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인물 사이에 우호적 관계인지 갈등적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자, 우호적 관계인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이라 할지 단어랄지 어휘랄지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우호적이겠죠. 그죠? 뭐 선물을 준다 할지 아니면 안녕 철수야, 안녕 영희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한다 할지 아니면 서로 막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사랑을 속삭인다 할지 자 이러면 우호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적대적 관계는 서로 피한다 할지 그죠? 심리적으로 행동으로 서로 뒤돌아선다 할지 싸우는 거 뭐 당연히 갈등적 관계고 적대적 관계겠죠. 자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제2인 이상 등장을 했을 때는 중심 인물을 먼저 잡고요. 중심 인물, 철수가 중심 인물이냐, 영희가 중심 인물이냐를 먼저 잡고 이 중심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우호적 관계면 이렇게 표시를 같은 표시를 하고요. 적대적 관계다, 갈등적 관계다 그러면 좀 다르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그걸 한번 하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내려가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등장 인물을 표시하면서 파악을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성격, 관계까지 파악을 했으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작가가 어떤 형태로든 제시를 해주는데요. 등장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여주기라고 하죠. 보여주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두 번째는 말하기 기법. 말해주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여주기는 일명 showing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고요.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래서 간접 제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말하기 기법은 telling이라고 하고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 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제시가 뭐고 간접 제시가 뭐예요? 자, 간접 제시, 보여주기는 뭘 통해서 보여주냐면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걸 우리는 간접 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직접 제시는 서술을 합니다. 서술. 흥부는 참 가엾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부는 못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걸 말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좀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좋은데 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자, 거리 문제는 뒤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이 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서 그냥 다 설명할까? 자, 첫 번째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자, 물리적 거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시점상 거리. 그렇죠? 시점적 거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 물리적 거리. 자, 물리적 거리는 말 그대로 멀다, 가깝다, 근원에 해당하는 거죠. 근원. 자, 지방생이 보고 계신다면 부산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부산과 지금 서울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죠? 한 430km 정도 되는데 뭡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PD님과 선생님 사이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거. 등장인물이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같이 있다. 두세 사람이. 그러면 그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지방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멀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쉽죠. 자, 심리적 거리는 그럼 뭘까?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호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우호적이다 그러면 가까운 거고요. 심리적 거리가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다, 갈등적이다 그러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까운 거고 이게 먼 거야. 필기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시점3 거리가 있는데요. 이 시점적 거리, 시점상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적 작가 시점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작품의 소설의 세 요소, 즉 등장인물이 있고 서술자가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 이 관계를 이렇게 따져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우의 수가 그렇다면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각각의 시점별로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세 가지니까 총 12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가 어떻고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고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어떻고 이런 건데
그걸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바로 인물과 독자 사이, 즉 요 2번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이게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 그럼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뭘 나타내는 거냐? 바로 독자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관심, 호기심의 정도를 가지고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호기심이나 관심을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많이 갖게 되면 가깝다. 예? 아니면 호기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책을 읽는데 등장인물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 자, 그렇다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인물과 독자 사이의 시점상 거리, 시점적 거리가 바로 이 인물 성격 제시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여주기 방식은 잘 보세요. 보여주기는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가 등장인물이 왜 이런 행동과 대화를 했지? 라고 궁금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물이 독자에게 죄송합니다. 인물이 독자에게가 아니고 자, 독자가 인물에게 얼마만큼의 관심과 호기심을 갖느냐 이 여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자는 이 등장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만빵 많다는 얘기죠. 관심 갖게 됩니다. 높아지죠. 자,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된다? 가깝다. 라고 합니다. 가깝다. 그죠?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말하기 기법이 사용된다. 그러면 말하기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서술자가 다 서술을 해주는 거야. 주로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때는 관심이나 호기심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상 거리 중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자, 요거는 보여주기 기법에서는 가까워지고 말하기 기법에서는 멀어지고 이 원칙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다른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오케이.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까지도 우리가 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을 일단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관계를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서술자가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인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문제 출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기 전에 뒤에 가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다음 중 철수의 행동으로 알맞은 걸 고르셔 이렇게 나왔으면 철수의 동그라미 치고 지문에서 철수라고 하는 놈한테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다음 그 선지에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철수는 어쩌고 저쩌고, 영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철수, 영희 이 선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언급된 등장인물에 한해서만 체크를 하고 지문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파악을 하시면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18회 기출 유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 뒤에 문제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요. 뒤에 선지를 가서 봤더니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했다. 나는 황수건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이 선지에서 이 문제에서는 나와 황수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수건이야, 그죠? 자, 황수건이라고 하는 두 등장인물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 선택지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하였다 그랬네요. 어디 나옵니까? 맨 첫 부분에 나오죠. 그죠? 맨 첫 부분에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고요. 황수건은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맡고 있다. 자,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쭉쭉 나와 있는데 신문 이야기